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수정입니다. 먼저 2021년 과학난제 도전 사업에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연구지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탄소 중립에 대한 난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에 살고 있고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아젠다로서 모든 국가가 탄소 중립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탄소 배출량을 저희가 줄여나가야 되는데요. 그에 앞서 저희가 파악해야 될 문제는 탄소를 지구 시스템에서 과연 얼마나 흡수해 줄지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진은 AI 기반의 지구 시스템 탄소 흡수량 산정 예측 기술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많은 난제들 그리고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좋은 기술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다면 아마 이 기술들은 빛을 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지금 폭염과 사막으로 대표되는 텍사스 지역은 예측할 수 없는 기록적인 한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도인들의 생명줄이라고 여겨졌던 그 히말라야의 만년설은 녹아서 오히려 인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모두 기후위기죠. 이러한 기후위기는 기후변화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럼 기후변화는 왜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요인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왜 발생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에 의한 막대한 탄소 배출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죠. 우리가 이런 탄소가 주요 문제라는 것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997년 교토 의정서부터 지난 약 30년간 많은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탄소 배출량은 70% 이상 상승했고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기후위기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게 되었죠. 그리고 2020년 작년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탄소를 더 이상 배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탄소를 중립을 도달해야지만이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다. 이제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에 모두 동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탄소 중립이 무엇이고 왜 이런 탄소 중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현재 기후위기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인류는, 우리 인간들은 막대한 양의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합니다. 화석연료 사용 또는 벌목을 통해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으로 배출되고 현재 기준 그 중에 약 한 50% 정도가 지구 시스템 내에 해양이나 육상으로 흡수가 됩니다. 지구 시스템이 반 정도는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반이 어디에도 갈 수 없는 나머지 반은 계속 공기 중에 남게 됩니다. 매년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왼쪽 아래 그림처럼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증가하게 되고 증가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구의 에너지의 불균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런 에너지의 불균형은 결국 온난화와 기후변화 같은 현상을 만들어내게 되고요. 결국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단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잔류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줄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탄소 중립이죠. 우리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지구는 그만큼을 흡수해주고 그러면 더 이상 대기에 잔류되는 양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배출량과 지구 시스템의 흡수량이 동일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지구 시스템의 탄소 흡수량이 중요한 이유는 미래 우리의 배출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얼마나 앞으로 흡수할지, 현재 얼마나 흡수할지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은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앞으로 얼마나, 내일, 모레, 그리고 1년 뒤, 10년 뒤에 얼마나 탄소를 흡수할지는 지구 시스템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인간이 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배출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일 그리고 오늘 당장 1년 후에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 탄소 흡수량을 정확히 산정하고 예측해낼 수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야 될지,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줄여나가야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미래의 변화를 예측을 시도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는 그림은 프라이덴스타인 et al.이 2006년에 발표했던 논문의 결과입니다. 2006년에 발표한 논문이고 지금 15년이 지났지만, 제가 이렇게 15년 전에 논문을 들고 온 이유는 이 15년이 지났지만 바뀐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술 수준이 달라진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프라이덴스타인 et al.의 논문은 2006년에 발표 이후 지금 현재 지구환경과학 분야에서는 아마 가장 많은 피인용 횟수를 보여주는 논문일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가 미래의 탄소 흡수량을 예측할 때 탄소 흡수량은 지구 시스템을 수학적으로 모의한 지구 시스템 모형을 통해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모형의 결과들이 차용하는 이론이나 가설에 따라서 굉장히 틀린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불완전한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육상탄소 같은 경우에는 특정 모델들은 앞으로 더 많이 흡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특정 모델들은 오히려 육상 생태계는 인간과 같이 배출원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실제 지구는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 생태계, 해양, 대기, 그리고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복잡한 시스템의 결과물이 지구의 움직임인데요. 실제 우리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굉장히 단순화시키고 모소화시켜서 오른쪽 그림처럼 수학적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이 지구 시스템에 관여하고 있는, 탄소 순환에 관여하고 있는 대기,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우리 농업, 도시화, 인간의 활동, 모든 이런 일련의 활동을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거는 시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아예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구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방대한 그 지구 시스템 자료들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해 보자고 합니다.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 예를 들어 대기나 해양, 생태계 각각의 요소를 들여다보면 데이터의 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저희는 확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은 대부분이 공공 데이터고 특정 과학자 집단에 편향된 데이터도 아닙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지금 우리 또는 여러분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는 작업은 AI 기반 기술을 이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AI 기반은 그냥 과거 했던 블랙박스 형태가 아니라 우리가 해석이 가능해야 되고 예측력은 떨어지지 않아야 되며 우리 학자들이 실제 AI 내부를 들여다보고 함께 개선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AI 기반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AI 기반 기술에 두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통한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인공지능에게 모든 걸 맡겨놓고 너가 알아서 계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전문가 집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해석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AI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AI가 줄 수 있는 정보가 충분히 퀄리파이 되는지 확인하는 작업, 그리고 AI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로직이나 알고리즘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과학 그리고 탄소순환의 과학적인 그 원리와 개념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찾지 못한 새로운 개념이 존재하는지를 이 기술을 통해서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강점은 현재 선형적인 모델들이 예측할 수 없는 급작스러운 기후 이벤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호주에는 굉장히 큰 산불이 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호주에 산불이 났을 때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이 되었고, 실제 탄소가 배출이 되는 과정은 산불이기 때문에 많은 양의 식생이 소멸되었습니다. 즉 탄소 흡수원도 줄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탄소 배출량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선형적인 모델들은 어떠한 모델도 이 호주 산불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호주 산불은 단순히 호주의 기후변화만의 결과가 아니라 호주와 관련이 있는 남극, 극풍, 그 다음에 저 멀리 아프리카, 그리고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 변화까지 결합된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는 선형적인 모델들은 어떠한 모델도 이 탄소순환의 결과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즉 모든 국가가 지금 쓰고 있는 IPCC 레포트에는 2020년 산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연구진은 궁극적으로 이 AI 기반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데이터로부터
충분히 해석 가능한 모델을 구성하고 미래를 새롭게 예측하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은 아주 빠르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 일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지금 어떠한 액션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아주 빠르게 모든 결과가 도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사업이 5년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2024년까지는 시범적으로 결과들이 도출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연구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연구를 제안한 연구 책임자는 탄소 순환과 관련된 지구 시스템의 각 분야 그리고 전체 시스템 인터랙션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이 연구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연구 책임자를 중심으로 현재 저희가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오늘 저도 여기 와서 발표를 듣고 내일 많은 분들도 발표를 하실 텐데 다른 분야와 달리 이 탄소 과학 분야는 국가의 연구단이라든지 사업단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연구를 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팀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저희가 팀을 구성했는데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굉장히 훌륭한 기후과학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해양 분야, 대기 분야, 생태계 분야, 다양한 분야의 그런 지구과학, 기후학자, 생태학자들이 합쳐서 팀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정상급의 AI 이론 물리학자, AI 기술 개발 모델러들이 참여해서 이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궁극적으로 저희 연구의 산출물은 전 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물입니다. 저희 연구 역량은 충분히 강하다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구축되어 있는 국제 연구팀과 공동 협력을 통해 좀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출한 결과들은 현재 모든 국가, IPCC, UN 기후변화 협의체에서 레퍼런스로 쓰고 있는 매년 발간되는 국제 탄소 연구 프로젝트 보고서에 실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거는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저희 국가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전지구 산출물이 전 지구의 국가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글로벌 스탠다드로 채용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가 가지는 국제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 10위권 내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아주 그냥 세계 질타를 많이 받는 국가죠. 아쉬운 면이 없잖아 있지만 우리가 막대한 탄소를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탄소 과학에 그동안 관심을 많이 안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 흡수량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이 작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흡수량에 대해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를 리드하고 국제적 공동의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라도 앞장설 수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 연구단에서 산출하게 될 전 지구 규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해양, 아프리카, 동남아 모든 전 세계를 포함하는 지역에 향후 100년 동안의 탄소 흡수량을 예측하게 된다면 모든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특히 과학기술 인프라가 부족하고 기술력이 부족한 그런 국가들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시한 난제는 배출량은 아닙니다. 흡수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목이 이제 허락된 배출량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난제는 앞으로 지구의 미래, 탄소 흡수량이 얼마나 될 것인지 우리가 지구 시스템 전체에 탄소 흡수량을 산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시하고자 하는 독창적인 해결 방안은 기존의 빅데이터 시스템, AI 기반 기술 이런 것들이 많은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시스템 전체, 지구과학과 관련된 모든 학문이 관련된 이 탄소순환 과정에 전 지구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 적용된 것은 전 세계 최초고, 그리고 이 AI 기반 기술을 저희가 단순히 AI에 맡기는 기술 형태가 아니라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의 융합을 시도한다는 점은 첫 번째 시도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앞에 얘기했던 것 동일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자에 대한 답변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지구의 시스템의 탄소 흡수량을 정확히 예측해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배출량을 조절해 보자는 것입니다. 배출량은 우리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없는 지구의 흡수량이 얼마인지를 과학적으로 정확히 밝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리고 내일 제시될 많은 훌륭한 기술들이 빛을 발아볼 수 있도록 우리가 탄소순환에 대한 과학난제를 풀어내서 우리 삶의 터전을 지켜내고 행복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